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뭐예요? 대외적으로 국가이익 우선주의 공동체관이 이게 근대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서양 사회가 만든 기준입니다. 국가이익 우선주의가. 자국이익 우선주의가. 그렇죠? 이건 바로 민족국가에서 출발한 근대국가의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은 뭐냐면은 어떻습니까요? 자국이익 중심주의가 아니잖아. 예? 그냥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모품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일반 국민들도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윤석열이 한 짓이 엄청난 짓을 하고 온 거예요. 엄청난 짓을.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은 뭐예요? 미국이 뭘 요구했습니까요? 예? 한국이 지금까지 탈중국을 했는데, 탈중국에서 더 넘어서 반중국 하라고 지금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중국 선언하고 온 거야. 반중국을. 탈중국을 넘어서 반중국으로. 미국은 탈중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빠지는데 한국을 내세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소모품이죠. 극단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예? 이 한국판 젤렌스키라고 윤석열이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서방이 하는 게 뭡니까요? 서방이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겠다는 거야. 소진시키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희생을 안 지불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서도요.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못합니다. 왜? 서로 파멸이거든. 서로 파멸입니다. 예? 서로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리고 핵무기 날리고 하면 서로 파멸이죠. 그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크라이나의 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미국은 태평양 바다 건너에서 한 발짝 건너뛰어서 한국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앞에서 소모전하게 하고 중국의 그러니까 국력을 소모시키는 거죠. 미국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미국의 엘리트들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요. 중국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부상하는 거를 꺾고 싶은 거야. 꺾고 싶은 거야. 옛날처럼 우리가 격차를 확 벌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최대 목표야. 미국의 목표는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을 안 들이고 자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것 이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을 거기에 소모품으로 삼고 싶은 거죠. 한국이 중국을 그러니까 반중국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야? 북한 얘기를 한 것보다도 중국을 반중국을 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예? 일본에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고. 예? 소위 말해서 미일 동맹에 그러니까는 하위 단위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이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 저는 이걸 이제 부패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의 이 특권층들은요, 서양의 근대 이 관점이 없어. 국가 관점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의 이 근대 관점은 자국이익 우선주의거든요. 자국이익 우선주의. 예? 근데 왜 한국의 특권층들은 이렇게 됐느냐? 자신의 특권의 뿌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외세거든요. 외세. 우리가 식민지를 제대로 청산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이유인 거잖아요. 예? 왜 식민지를 전락했습니까? 왜 식민지 전락했어요? 조선 말에 그러니까는 우리 이 조선의 엘리트들이 왕을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정치를 그러니까 말 이게 개판으로 한 거 아닙니까? 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들은 자기들이 무서운 거는 왕은 안 무서워. 왕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어. 허수아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청나라인 거야. 에? 청나라인 거야. 중국인 거야. 그 당시에는요.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한테 그다음에 지배받으면서 일본에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호유식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저거였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분단이 되고 그 분단된 남쪽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특권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정신의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외세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이익 이런 거 없습니다. 국가이익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나라의 특권층을 매판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최 교수님 무슨 60년대 유행했던 매판을 다시 용어로 가니? 아니 매판이 가장 설명하는데 적합한 용어인데 매판이라는 용어가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양의 보수 근대는 뭐냐면요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시장경제 질서관이잖아요.
근데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 확립이 필수입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쟁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경쟁 앞에 공정이 빠진 말이라고. 공정 경쟁입니다. 예? 아니 100m 달리기 하는데 9명은 10명 중에서 9명은 출발선에서 뛰고 1명은 10m 앞에서 뛰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게임이. 그래서 공정 경쟁이 필수적인 거예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예? 시장이 그러니까 소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하려면요. 그런데 특권층은 뭐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반칙을 하고 싶거든. 자기는 특권을 누리고 싶거든. 혜택을 누리고 싶거든요. 예? 자기 자녀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장 경제의 질서감도 없는 사람들이야. 예?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특권이 구조화된 사회잖아요. 반칙이 구조화된 사회. 예? 저 그래서 근대 프로젝트가 실패한 나라야. 대한민국은요. 예? 서양 기준에서의 근대 프로젝트가. 예?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그다음에 또 나머지 관계 뭡니까? 정치적 자유원칙. 이 민주주의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가는 거니까 민주주의 정치가는 우리가 이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조차도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제가 뭐랬습니까? 서양은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 이상에는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공존이요. 공존. 예?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경제적 약자층들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게 전통시대하고 차이인 거예요. 전통시대에도 함께 어울려 살았죠.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근데 그때는 핍박을 받았잖아. 예? 죽어라 그러니까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약자의 입지가 넓어진 거예요. 근대로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가면서. 왜 민주주의가 그랬냐? 정치적 자유원칙이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거든.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예? 전통적인 봉건제는 자유를 억압했잖아요. 생산자들을. 거주할 이주의 자유를 박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권층들은 뭐냐면 이 민주주의가 싫은 거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신들의 특권을 부정을 하거든. 예? 불공정하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공정을 얘기하고 앉아있거든요. 민주주의는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싫겠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민주주의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갱이.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종북. 특히 나이 든 사람 중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그냥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냥 빨갱이, 종북 이것뿐이 단 논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논리도 없고 그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되고 현 정권 비판하면 빨갱이, 종북 이것만 기계적으로 튀어나와.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겁니까? 예? 불쌍한 거야. 이거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소위 의식이 조종된 로봇이지. 예? 의식을 조정받고 있는 소위 조중동이나 이런 것에 조정받고 있는 로봇이죠. 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식을 가진. 예? 그러니까 맨날 이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그러다 보니까 반공멸공 예? 이런 얘기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전체 공산주의 타령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요.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를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지금 망가진 상황 속에서 북한을 지금도 그러니까 이상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예? 단지 뭐냐면 전쟁을 피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을 하자는 얘기지.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빨갱이 종북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인권, 민주주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요. 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 붕괴는요. 국가 붕괴.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왜? 근대사의 기본 틀이 양대 틀이 시장경제하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데 시장경제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해요? 원리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장경제라는 건요. 예? 민주주의 없이는요. 국가가 붕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치 실패, 민주주의 붕괴라고 처음부터 제가 윤석열 정권 처음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랬는데, 예? 특권층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예?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특권층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둘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어느 정도 진일보 시켰죠. 예? 진일보 시켰어.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특권층 정치 집단에 들어서면서 미국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소모품 역할을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탈중국을 넘어서 반중국을 이제 떠들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미래를 향한 결단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화해해야 된다. 과거는 그러니까 있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일본이 요구하는 거, 일본이 힘들어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이게 화해야. 예? 일본이 요구하는 건 모든 걸 수용하는 거. 일본의 이익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게 이게 화해야.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예? 결국은 뭐냐면 미국과 이번에 봐보세요. 바이든과 기시다는 아주 너무 좋아 죽겠는가 얼굴 표정이요. 얼마나 좋아 죽겠어요. 예? 한국을 소모품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소위 말해서 한국판 젤렌스키가 스스로 내가 젤렌스키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앉아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이쁘겠어. 예?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싱글벙글이더라고 아주 그냥요.